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물부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좀 여러가지 분석들을 더 써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일요일 경기는 낮 경기가 엄청 많은 날이에요. 총 3개의 화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OPS 편차. 보면 여기 왼쪽에 팀 이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OPS 순위, 그리고 낮 경기랑 밤 경기 때 얼마나 이게 바뀌는지 괄호 안에 있는 게 순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OPS에서 낮 경기랑 밤 경기, 예를 들면 시카고 컵스는 전체적인 이제 OPS에 비해서 낮 경기 때는 못 치고 밤 경기 때는 잘 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방어율까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때 방어율이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밤 경기 때는 떨어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낮 경기와 밤 경기에 따른, 그리고 이제 OPS, 방어율,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찾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팀이 낮 경기 때 OPS가 뭐 잘 나오며 안 나오고 방어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낮 경기 때 보니까 좀 잘하는 애들, 특히 이게 많이 보이는 애들은 좀 진하게 했거든요. 보니까 낮 경기 때 딱히 올 시즌에 엄청 막 잘하고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뭐 승률 같은 게 잘 나오는 팀은 있지만은 세부지표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아다리가 맞진 않는다, 그런 거고. 근데 오히려 낮 경기 때 못하는 애들은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애들 어슬레티스 같은 애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어슬레티스가 양키를 이겨버렸죠. 어슬레티스는 지금 보면은 낮 경기 때 OPS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낮 경기 때 방어율도 얘네들도 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팀이었는데 어제는 이겨버렸어요. 이게 물부죠. 기록대로 흐르면은 제가 뭐 부자 됐겠죠. 자, 이제 미네소타도 낮 경기 때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낮 경기 때 OPS도 떨어지기도 하고, 낮 경기 때 방어율도 조금 떨어진다, 이래갖고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오버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볼티모어는 낮 경기 때 오바세가 굉장히 심한데, 그 OPS가 793 정도로 전체 4등 수준이에요. 근데 밤 경기는 꼴찌입니다. 근데 또 방어율 같은 거 보면은 낮 경기 때 꼴찌, 이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티모어는 낮 경기만 되면은 오바보기가 꽤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한번 분석에다 써먹어볼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낮 경기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 한번 15경기 전부 해볼 텐데, 자, 매치랑 시카고 컵스가 붙습니다. 그리핀 캐닝이랑 맷 보이드가 붙어요. 사실 둘 다 올 시즌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특히나 그리핀 캐닝은 제가 맨날 리그 최악의 선발급이다 이랬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1.295 뭐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 컵스의 보이드 같은 경우는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적당히 잘 막아주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점은 많을 때가 있지만은 자책점 자체는 높지가 않더라. 사실 뭐 둘 다 뭐 피홈런이나 볼넷 이런 면모에서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둘 다 그냥 성적 자체가 비슷하다, 뭐 이런 건데, 매치가 그 좌투수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치의 또 홈발, 어제는 매치가 졌는데 사실 어제는 이제 브렛 베티 혼자 오지게 잘 치고 다른 애들이 다 그냥 잠수를 타버렸어요. 요즘에 뭐 린도어, 알론소, 소토 주력 타자들이 전부 잘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별로 못했거든요. 그런 날인데 브렛 베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5대6으로 한 점 차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은 모자랐다, 뭐 그런 경기고, 어쨌든 매치는 올 시즌 홈에서 15승 4패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강력한 팀이에요. 물론 컵스도 얘네들도 홈보다 오히려 원정 승률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매치가 아무래도 홈발을 조금 더 탈만하지 않나. 선발 투수 역량도 비슷한 것 같고, 빠따적으로는 사실 컵스가 잘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제는 진 거여서 저는 오늘은 한번 매치를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 경기. 자, 물론 이거는 양 팀의 이런 좀 우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애틀랜타가 위쪽이라고는 봐야 됩니다. 이건 피츠버그가 그냥 올 시즌에 뭐 승률 상으로도 13승밖에 없고, 애틀랜타는 19승이죠. 애틀랜타는 조금 있으면 이제 5할 승률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물로진스키와 세일의 차이,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물로진스키는 제가 이제 원래 불펜으로 뛰다가 얘도 이제 좀 1라운더 출신이기 때문에 선발로 써보려고 세스트를 하는 와중에 있는데, 그냥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매 경기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볼넷 같은 거는 나름대로 좀 정돈이 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전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다. 피안타도 30이닝 동안 41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얻어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크리스 세일은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가 최근에 4경기 동안 굉장한 회복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런 구속 변화 같은 것들, 크리스 세일이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때는 구속이 한 1.1마일가량 잘 나왔었고, 뭐 슬라이더도 구속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크리스 세일이 그냥 요즘에 구속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구속이 그래도 한 95마일 가까이 나왔는데 올 시즌에는 한 93마일 때 초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요즘에 회복을 해가지고 점점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더구나 최근에 4경기 동안 이렇게 1.96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든지, 선발 차이는 확실히 애틀랜타가 먹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장 큰 문제가 애틀랜타가 요즘에 너무 한점차 게임이 너무 많아요. 연장승부도 많고. 올 시즌 애틀랜타가 연장승부는 5전 전승인데 1점차 게임이 8번이나 됩니다. 5번 연속으로 한점차 게임이요.
애틀랜타는 이거는 일반 승배당이 좀 안 나와가지고 핸슨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 한 점차 게임이 너무 거슬리네. 애틀랜타 최근에 10번 중에 8번이 한 점차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도 만만치 않게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우위지 않나. 애틀랜타 빠따가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에. 다음 워싱턴 대 세인트루이스 고어랑 미콜라스가 붙습니다. 사실 뭐 둘 다 요즘에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이제 미콜라스는 저는 매번 까내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나름대로 잘합니다. 5경기 동안 2.77 정도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볼넷 같은 거 관리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홈런도 좀 적게 맞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는 뭐 재작년에 200이닝을 견뎠는데 피홈런이 26개였고 4.78 작년에는 171이닝 동안 피홈런이 26방 5.35로 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지금 방어율이 조금 호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더구나 요즘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특히나 예년에 비해서 피홈런이 상당히 적다. 작년보다 볼넷에는 조금 안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워낙에 그냥 원래부터 볼넷을 너무 안 주는 애인데 요즘에 그냥 조금 올 시즌 약간 아쉬운 거 그 정도고 피홈런이 많이 적어졌다 이런 것들은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이 제가 어제도 이 우한 상대로 홈 경기에서 이 OPS가 상당히 높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워싱턴이 어제는 빠따를 잘 치지 못했습니다. 7안타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무색한 날이었었고 워싱턴이 그냥 안드레 팔란테 공략을 못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구도보다는 선발상으로는 워싱턴이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트레버 윌리엄스 대 안드레 팔란테 이 구도보다는 확실히 고원의 미콜라스는 워싱턴이 기분이 좋을 만합니다. 피홈런이 줄어든다든지 볼넷을 안 준다든지 삼진 같은 거 더 강화가 된다든지 매년 이렇게 좀 상승세에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앤데 세인트루이스한테 약하다는 거 통산 3경기 동안 10.05에다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피홈런 4방 반대로 미콜라스는 워싱턴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어요. 일본 갔다 와가지고 초반은 조금 건너뛰고 2022년부터 비교적 최근으로만 삼아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좀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워싱턴 상대로는 굳건하게 잘해왔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대전적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콜라스가 고어한테 크게 꿀리지는 않는 게임으로 보이고 사실 빠따적으로는 둘 다 뭐 또이또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게임이라면 요즘에 그 세인트루이스가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 점 메신 윙 같은 애들 돌아온 뒤로는 상승세 많이 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어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피안타율이 엄청납니다. 463이에요 463 물론 많이 만난 건 아닌데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너무 약했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타자들이 막 5할 때 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내일은 고어 상대로 조금 선전할 가능성 그런 것들 내다보면서 근데 만약에 고어가 그리고 좀 막아준다면은 내일 또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에 좀 못 쳐왔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은 저는 언더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그래도 뭐 세인트루이스 승 같은 거 역배를 받을 이유가 크게는 없다고 보입니다. 미콜라스가 잘 막아준다면은 저는 역배도 띄울만 한 것 같아요. 다음 템파바이와 이제 미러키, 라스무센과 패트릭인데 제가 요즘에 템파베이 경기 배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라스무센도 별로 못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제가 뭐 스토프 같은 거 좋다든지 제구력도 좋다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최근 들어서는 좀 활약도 안 좋습니다. 3경기 동안 6.28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근데 이 정도도 옛날에 선발로 딱 전환했을 때부터 이 정도 성적을 보여줬지만은 그 이후에 좀 부상도 많이 있었었고 사실 정상적인 활약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애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체드 패트릭은 얘는 이제 땜빵 선발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미러키가 이 선발이 좀 모자란 편인데 갑자기 올려가지고 신인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딱히 크게 흠잡을 건 없는데 요즘 들어서 실점이 조금 많아진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저는 선발상으로는 미러키가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한데 불펜 소모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불펜 소모가 서로 간에 3명과 6명 이렇게 썼는데 특히 이제 미러키 쪽에서의 불펜 소모를 보면은 세이버 라인들 이쪽은 이제 연투가 없긴 한데 그 중간 개투 라인에 잘하고 있는 애들이 이게 좀 많이 있거든요. 연투가 이 미러키를 지탱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불펜들이 연투에 걸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이 좀 길어지면은 이거는 템파베이가 좀 웃는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도 뭐 이제 페어뱅크스 같은 공 많이 던지고 이랬지만은 미러키보다는 조금 더 던질 애들이 많은 편이고 불펜 방어도 괜찮은 편이죠. 이거는 뭐 빠따적으로도 사실 미러키나 템파베이나 둘 다 못 쳐요. 특히 미러키가 요즘에 너무 못 치고 있는 것도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사실 템파베이가 뭐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은 아닌데 반대로 미러키는 원정에서 승률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템파베이의 승리나 한 점차 게임 그리고 뭐 언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날보다 라스무센이 조금 잘해준다면은 그리고 패트릭이 하던 대로만 해준다면은 언더 생각도 날만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더는 불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디트로이트와 텍사스 경기 리즈 올슨과 이볼디가 붙는데 둘 다 뭐 지금 기록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볼디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WHIP 1등
0.80으로 위기를 상당히 안 준다. 올 시즌에 지금 48이닝 동안 볼넷이 4개밖에 없습니다. 피홈런도 3번밖에 없고 2인 대비 피안타 굉장히 적게 맞고 그냥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발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예요. 이볼디는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특히 올 시즌은 기록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이게 크고요. 리즈 올슨은 제가 꽤 칭찬하는 투수입니다. 디트로이트가 터진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스쿠바는 뭐 사이영 이미 탔고 KC 마이즈도 올 시즌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리즈 올슨도 거의 뭐 3서방급으로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얘는 이제 좀 이닝 먹는 게 살짝 아쉽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특히 이제 올 시즌 홈에서는 0.98로 원정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올슨 대 이볼디 이 구도면은 일단은 언더 같은 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디트로이트가 이 낮 경기 때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텍사스도 얘네는 올 시즌 그냥 전체적으로 방어력이 상당히 좋죠. 두 팀 모두 다 낮 경기 때 가장 잘 막는 애들 1, 2등이 만난 거거든요. 특히 빠따상으로는 텍사스가 낮 경기 때 바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는 이 경기도 언더에 관련된 이런 좀 근거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어제 뭐 둘 다 불펜을 조금 썼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빠따가 한번 살아난 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텍사스의 빠따가 꾸준하게 잘 해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도 사실 홈발을 굉장히 많이 맞는 편인데 이볼디 정도면은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승패는 좀 애매하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 한번 찔러 넣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7.5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언더를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이 경기는. 다음 휴스턴 대 신시내티 로네 블랑코와 이제 패티라는 선수가 붙는데 이게 신시내티가 원래 헌터 그린의 등판 차례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3이닝만 던지고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지금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땜빵으로 올린 선수예요. 이 친구를 보니까 뭐 구속 같은 거 꽤 잘 나고 슬라이더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구종들을 던진다.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뭐 21.2이닝에 방울 아주 훌륭하고 삼진 잘 잡고 뭐 이런 친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5월 1일날 그때 올렸을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2.1이닝 동안 9실점으로 개쳐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너리그 또 갔다 왔는데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6이닝 동안 노히트 게임을 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얘는 마이너에서는 이미 잘 통한다. 지난번 경기 때 한번 좀 조지긴 했지만은 내일 경기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신시내티가 올린 건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헌터 그린이 나올 때보다 확실히 신인 투수다 보니까 믿음직하진 않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네 블랑코는 사실 요즘 들어서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 좀 미네소타한테 좀 고전한다든지 이런 게임들이 있다가 얘도 최근에 한 5경기 동안은 작년의 모습을 조금 흉내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뭐 볼넷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피홈으로도 많이 늘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좀 봐줄 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랑코가 뭐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방어율보다는 조금 이제 괜찮아질 그런 요량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는 이게 사실 제가 휴스턴의 랜스 맥컬러스 얘를 믿고 휴스턴을 누를 수는 없다.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개초 맞았죠. 그 게임 초반에 이미 빠따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오바가 났던 게임인데 선발 투수는 둘 다 못했었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일단 로네 블랑코는 맥컬러스보다는 저는 좀 믿을만 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패티는 당연히 이제 헌터 그린이나 뭐 싱어 같은 애들 얘네들보다는 못 미칠 거고 그냥 가장 거슬리는 거는 체이스 패티라는 친구가 이제 마이너는 굉장히 잘했는데 메이저리그 콜업 됐을 때 굉장히 못했다. 그러다가 너 마이너리그 한번 다시 가서 점검받고 와라. 거기서 노히트를 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과연 이 메이저리그 쓴맛을 또 볼 것이냐. 지금 되게 과도하게 높잖아요. 당연히 뭐 2.1이닝 동안 9실점 했으면 이럴만 하기는 한데 내일도 사실은 지금 요즘 휴스턴 빠따가 못 치진 않으니까 그리고 신시내티도 나름대로 잘 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저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패티라는 친구의 호투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블랑코 요즘에 괜찮아졌다.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제가 어제도 라이언 대 웹 경기 선발상으로는 어느 한쪽을 쉽게 보기 힘든 경기인데 제가 미네소타를 골랐거든요. 거기에는 일단은 라이언의 좋은 컨디션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탕이 됐었었고 거기다가 이제 로페즈도 요즘에 괜찮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스탯이 말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올 시즌에 좀 이닝 같은 것들을 많이는 못 먹는데 직전 등판 때 이제 5이닝 동안 삼진 11개 솎아내면서 특히 이제 로페즈는 샌프란시스코한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샌퍼한테 이제 5경기 동안 30이닝에 2.10, 삼진 33개, 피홈런 2방 이런 식으로 로페즈는 샌프란시스코한테 아주 강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뭐 랜던 루프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작년에는 간간히 올라갔고 잘했지만 올 시즌에는 정규 선발로 이렇게 라인에 올리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어 보여요. 선발 이런 성적 상으로도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로페즈는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52타석에 피안타율이 118입니다. 118 그리고 뭐 강한 타구를 많이 맞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지표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대한 거 보니까 이제 윌리 아담스한테 아주 강하고 야스트렘스키도 요즘 잘하는데 얘한테도 셉니다. 윌머 플로레스한테도 강하다고 하고
체프먼이나 다 그냥 이렇게 많이 상대를 안 했어도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타자단에서 아주 강한 것들. 로페즈가 요즘에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랜던 루프 그래도 로페즈보다는 조금 깎아내릴 만한 애고, 그리고 이게 미네소타 사실 빠따를 그렇게 막 믿을 수는 없는데 미네소타도 그런 게 있어요. 홈발 총 이제 7연승 중인데 홈에서 최근에 15경기 동안 13승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낮 경기라는 거. 사실 로페즈는 낮 경기나 밤 경기 크게 뭐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닌데, 미네소타는 일단 낮 경기 때 빠따가 아주 식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고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밤 경기에 비해 낮 경기는 조금 친다. 그리고 방어상으로 미네소타 낮 경기 때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얘네들도 낮 경기 때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낮 경기 때 잘하는 편은 아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낮 경기 때 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네소타는 낮 경기 때 약간 약한 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런 낮 경기 밤 경기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의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선발의 차이, 빠따적으로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샘프가 지금 잘 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소타가 그래도 에이스급이 등판하는 거니까 저는 미네소타 승리에다가 뭐 언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건 아까 봤던 그런 뭐 미네소타의 빠따가 많은 좀 식는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캔자스시티와 이제 보스턴 경기입니다. 세스 루그랑 지올리토 경기인데 사실 원래 같으면은 이게 좀 캔자를 좋게 볼만 해요. 일단 세스 루고 아주 믿을만한 선발이죠. 이닝도 잘 먹어주고 긴 이닝을 아주 단단하게 잘 막아준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선발인데, 그리고 지올리토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2경기 뛰었는데 첫 경기 때 6이닝 3실점 나름대로 잘하나 싶더니 바로 다음 경기 텍사스한테 3.2이닝 10피안타 6실점 안 좋은 경기를 또 해버렸습니다. 지올리토는 저는 문제가 많은 투수라고 했었어요. 원래부터 피홈런에 아주 약점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보스턴 같이 이런 좀 빠따가 좀 잘 터지는 구장 이런 데서는 좀 어려울만 하다. 그래서 지올리토를 좀 걱정스럽게 봤는데 어제는 기록상으로는 출발이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거슬리는 건 확실히 선발에서는 루고가 아주 우세하고, 그리고 켄자가 또 홈발도 많이 맞는 팀이잖아요. 근데 거슬리는 게 일단 어제 레이건스 대 크로시에 등판 둘 다 잘한 애들인데 그래도 성적은 크로시에가 좋았었고, 어제 경기력도 그냥 크로시에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발은 사실 루고가 좋단 말이죠. 켄자가 어제 이런 홈에서의 좋은 모습들, 최근에 이제 아마 18경기 동안 16승 2패 그런 기록들에 조금 흠집이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사실 선발상으로 아주 우세하거든요. 다만 이게 루고가 보스턴한테 조금 약해요. 이제 여태 한 5경기 했는데 그 중에 앞쪽에는 3경기는 전부 불펜으로 나올 때고, 작년에 켄자에 좀 적을 옮긴 다음에 2경기를 뛰었는데 보스턴한테 2경기 동안 7.24, 5이닝 5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루고가 다 좋은데 보스턴한테 조금 약하네. 이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뭐 세부 내용상으로는 뭐 280 정도로 그냥 봐줄만한 정도로 쳐맞은 건데, 사실 지올리토도 까놓고 보면 켄자 애들한테 약하다고는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거는 뭐 켄자를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레이건스가 보스턴한테 너무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스턴이 빠따도 센 팀이니까 그래서 좀 당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켄자는 사실 요즘에 너무 좀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따지고 보면 19경기 동안 16승 3패 이런 팀인데, 뭐 어제 좀 연승 같은 것들이 깨지긴 했지만은 저는 이 정도 매치업이 이거는 켄자를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보스턴이 빠따가 무섭고 루고가 보스턴 빠따한테 조금 약해졌다.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데, 그래서 저는 켄자 승에다가 뭐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화싹 대 마이애미 경기, 션 버크와 알칸타라가 붙는데, 사실 이런 리그의 밑바닥 매치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사실 내가 어제도 이거 화싹이 마이애미 같은 팀 상대로는 한번 해볼만도 하다 이랬었고, 근데 오늘 알칸타라 등판이잖아요. 샌디 알칸타라가 지금 보면 기록이 굉장히 안 좋아요. 8.42 말도 안 됩니다. 샌디 알칸타라가 올 시즌 이제 초반에 그때는 나름대로 좀 좋을 때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점이 너무 많아요. 볼넷도 너무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피홈런도 적지도 않고 이래갖고, 샌디 알칸타라는 좀 강팀들한테 많이 맞은 거야. 다저스한테 2경기 맞았다든지 필라델피아한테 처음 맞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강팀을 상대로 얻어 맞은 거라지만 그냥 샌디 알칸타라 정상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구속도 그렇고 삼진 줄어든 거, 제구력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 보니까 샌디 알칸타라도 의심을 한가득 안고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뭐 이렇게 낮 경기 때 잘했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알칸타라는 싸이영을 수상하던 그 시절의 알칸타라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싹의 버크, 뭐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화싹의 이런 좀 신인급 선발들이 나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얘는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는 그냥 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8경기 동안 8피 홈런, 이게 일단은 좀 거슬리고, 뭐 제구력 같은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이 선발들의 상태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실은 화싹이나 마이애미 둘 다 빠따적으로는 좀 바닥을 기는 애들이니까 특히 화싹이 바닥을 많이 기고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불펜에서 조금 구멍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경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오바 같은 거 오바를 본다면은 이거는 샌디 알칸타라를 좀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냥 요즘에 워낙 안 좋으니까 화싹한테도 실점을 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사실 이런 밑바닥 매치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보이네요. 둘 다 이렇게 불펜 소모 많이 있었고 화싹이 특히 연투가 핵심 라인에 셋업 라인에 그래갖고 경기가 길게 가면 마이애미가 우세한 부분도 있지만 마이애미는 원래부터 불펜이 안 좋은 팀이죠. 그냥 오바 같은 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알칸타라 경기인데 1.6을 줬다? 화싹이 상대인데 마이애미를 그냥 무지성으로 건드려도 되는데 저는 근거가 조금 모자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제가 연일 이 매치업은 콜로라도 반대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내일도 비슷합니다. 요즘에 콜로라도 그냥 올 시즌에 저는 매번 말하지만 얘네가 원래 리그에서 강타자를 배출하던 팀입니다. 기록상으로 쿠어스 필드로 홈으로 쓰는 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로부터 트로이 툴로치스키, 아레나도, CJ 크론, 스토리, 블랙몬도 그렇고 카르곤조도 막 그랬었고 이랬었는데 마르케스가 이제 뛰는 콜로라도가 지금 강타자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제 에제키엘 토바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OPS 750을 겨우 넘었었고 올 시즌도 뭐 이제 헌터 굿맨 같은 애들 말고는 거의 빠따적으로 좀 이름 있는 애가 없다.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면은 기본적으로 OPS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게 이제 콜로라도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OPS가 굉장히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재풀이 부족해요. 그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일 잘 치고 있죠. 어제 21득점인가 해가지고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완봉승을 거두고 가장 큰 점수차로 팬 경기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던데 어쨌든 샌디에고 그냥 기록적으로 콜로라도를 팼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피베타 어제 나왔던 콜렉보다도 오히려 더 믿을만한 선수죠. 지금 기록상으로는 기록이 일단 아주 좋고 2.01이고 피베타도 지금 보면은 포심이 저는 얘가 매번 상단자 피칭을 한다. 상대랑 정면 승부를 한다. 삼진이라든지 피홈런이나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포심 패스볼의 구종 가치가 플러스 9입니다. 벌써 작년의 수치를 뚫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구종들도 대부분 플러스 피치기도 하고 피베타는 아주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바빗 같은 것들이 살짝 따른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 좀 세부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방어율과 기대 방어율 사이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2.02, 3.23 물론 뭐 홈발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FIP도 상당히 높고 저는 피베타가 꽤나 잘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입니다. 이 와중에 마르케스를 상대를 한다. 마르케스는 저는 매번 깎아내려요. 옛날에 콜로라도에 좀 에이스급 대우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부상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더라. 사실 지난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전이 조금 호투했던 경기거든요. 근데도 그 5회부터는 개처맞기 시작을 하고 4.1이닝 동안 5실점, 뭐 피홈런 2방 이렇게 맞으면서 장타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냥 저는 마르케스의 상태가 안 좋다고 봅니다. 콜로라도가 뭐 센자텔라, 마르케스, 뭐 프리랜드 이렇게 막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선발 투수가 좀 많이 만만하다. 뭐 샌디에고가 어제도 그렇고 기록상으로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뭐 좋지가 않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지만 그래도 샌디에고를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샌디에고가 사실은 쿠어스 같이 이렇게 좀 타구가 좀 많이 뻗는 이런 구장에서는 안타라든지 장타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내고 있기도 하고 빠따 분위기가 좋다고 봐야죠. 유일하게 거슬리는 거는 이 피베타가 콜로라도 상대적인 매우 좋지가 못하다. 필라델피아 시절이나 보스턴 시절이나 굉장히 약했다고 하던데 그 콜로라도 상대로 6경기 동안 10.7이라고 해요. 10.72. 근데 이제 작년에도 쿠어스에서는 2.2 동안 8실점. 그러고 나서 올 시즌에 한 번 이제 홈에서 테코파크에서 7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콜로라도한테 굉장히 약하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한 번 회복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쿠어스에서 3경기 동안은 굉장히 약했다고 하거든요. 이 친구의 뭐 피칭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려. 어쨌든 피베타는 예년과 다르게 올 시즌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베타가 털린다고 할지라도 마르케스 역시 고생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바도 살짝 보도록 하고 샌디사이드 오바 이렇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어슬레티스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거는 진짜 겹겹이 분석을 했거든요. 내가 왜냐면 이거를 가장 좋게 봤어. 어제 양키스 경기를. 일단은 로돈 요즘에 너무 잘한다. 그리고 사실 시어스 못하진 않는데 시어스는 양키스한테 피한 타율이 4할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로돈은 뭐 어슬렉티스한테 강한 면도 있었었고 그냥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뭐 어슬렉티스가 못하진 않지만 양키스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배경에 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말했던 낮 경기 지표. 자, 어슬레티스는요, 낮 경기 때, 밤 경기 때 이 OPS가 5등인 반면 낮 경기 때는 24등이에요. 양키스는 크게 뭐 변하는 거 없지만 낮 경기 때 잘 치는 팀이고. 그리고 방어상으로도 이 어슬레티스가 이 낮 경기 때 23등 수준으로 방어율이 많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양키스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어슬레티스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낮 경기 때 굉장히 약해지는 팀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약해지는 팀이었는데 근데 어제 양키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로돈 상대로 로돈이 이제 자기 자신의 구간때 사실점했거든요. 그래도 이닝은 많이 먹었어. 6이닝 아마 사실점하고 내려갔는데 그 경기를 양키스가 지고 있다가 뒤집었잖아요. 6대4로. 근데 이제 불펜 구간에서 양키스의 페르난도 크루즈 최근에 한 열 몇 경기씩 무실점 피칭을 하던 그런 불펜이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양키스가 6대4로 뒤집은 경기를 11대6으로 다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분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낮 경기 때 어떻다, 뭐 선발 떠서 어떻다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런 꼬라지가 나는데 어제가 양키스가 이 올 시즌 그 최다 실점을 했던 경기인데 그런 것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조심하고 싶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제 했던 로돈보다도 슈미트는 나쁘진 않습니다. 슈미트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도 커터를 상당히 많이 쓰는 선수입니다. 커터를 가장 높은 비율로 쓰는데 직전 등판 때 이제 커터의 구속이 한 1마일가량 더 잘 나왔었어요. 그 경기 때 좀 잘하기도 하고 반대로 뭐 세베리노는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슬레티스가 좀 거의 뭐 1선발급으로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뭐 기록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옛날에 얘가 뭐 양키스 투수기도 했지만은 양키스 때 졸라게 못해가지고 방출이 됐다가 매치에서 부활하고 혹시 이제 어슬레티스로 옮긴 건데 안 가고 싶은 경기 같아요. 어제 같은 그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배신당한 느낌도 나고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슈미트가 뭐 못하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경기 천사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타일러 앤더슨과 잭 애플린이 붙는데 일단은 볼티모어의 낮 경기. 자, 볼티모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낮 경기 때 빠따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밤 경기는 꼴찌인데 낮 경기는 4등이에요. 올 시즌 볼티가 빠따를 잘 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방어상으로는 볼티모어는 낮 경기 때 ERA가 꼴찌죠. 이런 팀인지라 볼티모어는 낮 경기만 되면은 오바세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 천사는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근데 이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상당히 오바세가 심하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타일러 앤더슨과 애플린 구도 이 구도는 사실 타일러 앤더슨은 지금 올 시즌 잘하고 있는 시즌이죠. 연일 뭐 6인 이상 피칭을 잘해주고 있고 제구력이 아쉽다, 피홈런이 많다 이런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피안타 상당히 적어요.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서는 내부만한 투수고 반대로 이제 잭 애플린 얘는 이제 마지막 등판이 4월 8일이거든요. 거의 뭐 지금 한 달가량 쉬고 온 겁니다. 그동안 부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나왔었고 사실 뭐 올 시즌도 역시나 볼넷 같은 거 적게 주면서 잘했는데 그냥 기록이 뭐 3경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3경기 동안 전부 6이닝을 먹었는데 2실점, 3실점, 1실점 이렇게 하면서 애플린은 사실 원래 볼티모어에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돌면은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하나예요. 가끔가다 뭐 피홈런이 많다든지 뭐 피안타가 많다든지 이럴 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구가 리그 최고 수준으로 좋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선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일은 애플린이 좀 길게 못 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다. 마이너리그 한 경기 그냥 4이닝 정도 동안 볼넷 2개 실점 없었지만은 원래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볼넷이 조금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된지라 저는 애플린이 100%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반대로 앤더슨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고 이래서 볼티모어가 이제 낮 경기 때 상당히 오바세가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뭐 좌한 상대로 상당히 약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둘 다 일단은 선발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애플린이 살짝 꿀린다. 그리고 빠따적으로는 내일 뭐 이제 천사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그나마 좀 친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거는 좀 천사의 역배 같은 거 볼만 하겠다 이랬었는데 오늘 경기도 이거 앤더슨 등판이면은 역배 같은 거 볼만 합니다. 낮 경기 때 볼티모어가 잘 친다고 했는데 어제는 어제 밤 경기였었는데 낮 경기라면은 볼티모어가 빠따 좀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 지표적으로는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오바세가 심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오바를 봐도 괜찮을 거는 같고요. 근데 9.5는 좀 높기는 한데 일단은 뭐 오바 쪽으로 살짝 보고 그 불펜 방어를 상으로는 거의 뭐 바닥에 있는 팀이라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천사 승에다가 오바 그렇게 그림은 그리고 싶네요.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역시나 다저스가 지금 선발진이 너무 모자라기는 해. 야무모토 말고는 믿을만한 선발이 없죠. 곤솔린이나 이제 메이가 복귀를 했지만은 사실 뭐 상태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이고 곤솔린도 이제 지난번 이제 두 번의 등판이 복귀 이후에 두 번의 등판 동안 6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고 저는 얘가 건강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기록이 좋지는 못하다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반대로 제 갤런 자 갤런은 제가 얘를 매번 많이 깎아내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해. 자 일단 직전 등판 때 구속이 한 1마일을 상승을 해가지고 전성기 수준으로 구속이 회복을 했습니다. 94마일 정도의 피칭을 했고 다른 공들도 대부분 구속이 잘 나왔죠. 이래가지고 잭 갤런이 지금 연이은 호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번 등판 7이닝 2실점 매치 상대로 어려운 팀 상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전에도 매치 원정 그 험난하다는 매치에 원정 가가지고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잭 갤런의 상태가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 갤런은 긁히는 날 원래 보통은 좀 잘하는 빈도가 많은 편이죠. 원래는 애리조나의 좀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 선수고 갤런 등판과 곤솔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요즘의 분위기로는 저는 애리조나에서 좀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다저스에 빠따, 그 무서운 다저스에 빠따가 폭발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사실 갤런은 작년에도 그랬었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은 다저스한테 많이 좀 혼이 났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사람다운 피칭을 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저스 스타디움 말고 체이스 필드라면은 갤런이 그래도 좀 호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저스 빠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쉽게 이거를 좀 건드릴 수 없는 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갤런은 이 다저스 애들한테 2하 4푼 정도로 뭐 못 막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곤솔린도 애리조나 애들한테 뭐 2차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 막아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곤솔린은 장기 분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갤런은 못하다가 요즘에 조금 회복한 모습이 보이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애리조나 승사이드 보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 두 팀이 지구 1위 경쟁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애리조나가 생각보다 조금 처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선택하기는 안 좋은 경기처럼 보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리고 시애틀 대 토론토, 브라이스 밀러랑 우레냐가 붙는데요. 뭐 우레냐는 일단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죠. 토론토에서 좀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땜빵 선발인데, 뭐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땅볼 유도 비율 좋고 머리턱 합니다만, 아마 우레냐도 옛날에 뭐 마이애미 시절이나 텍사스 이럴 때는 조금 할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선발로 쓰기는 좀 마탱이가 많이 갔고요. 그냥 적당히 긴 이닝을 잘 맞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믿을 만한 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는 그 기록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합니다. 뭐 작년에는 브라이스 밀러가 뭐 직구 같은 것들도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스플리터랑 같이 배합이 잘 됐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홈에서 좋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홈발 말고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도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시애틀을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가 선발에서는 우리냐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봐야 되는 경기인데, 토론토가 지금 빠따적으로 시애틀한테 안 밀리거든요. 저는 매번 시애틀이 예년에 비해서 빠따가 굉장히 상승세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애틀이 뭐 홈발을 잘 받고 토론토는 원정에서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토론토가 요즘에 좀 치네요. 요즘에 6경기 동안 연속적으로 좀 오바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하고, 저는 선발을 봤을 때는 그냥 오바 같은 게 좋아 보이고요. 우르냐를 보고 토론토의 역배는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애틀 쪽이나 뭐 오바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오티즈와 휠러, 물론 오티즈도 얘도 긁히는 날에는 졸라 잘해요. 8이닝 동안 삼진 막 10개 가까이 잡고 미친 구위,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진을 폭발적으로 잡는 경기라든지 아주 뭐 구위로 상대를 잡아먹는 그런 경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밤 경기보다는 낮 경기를 잘한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냥 휠러가 조금 더 안정감이 더 좋다고 봐야겠죠. 자, 휠러 올 시즌에 3승 1패 3.35. 사실 휠러의 인상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매번 얘는 사이언 근처에 맴도는 투수다, 수상을 못해서 그렇지, 작년에도 2등이었었죠. 그런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기록상으로는 사실 지금 사이언 근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휠러도 요즘 좀 회복세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방어율과 이런 기대값, 2차 지표의 사이의 괴리, 이런 것들이 방어율보다도 2차 지표가 훨씬 더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런 친구입니다. 리그에서 기대 방어율이 1등이에요. 저는 뭐 휠러는 그냥 명성에 걸맞는 활약,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올 시즌은 이제 애틀랜타나 세인트루이스한테 조금 고전했던 경기들, 그런 것들 말고는 다른 경기들은 대부분 잘했어요. 최근에 4경기도 그냥 회복세이기도 하고, 특히 볼넷을 3개밖에 안 줬다, 이 와중에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있고 상대를 조져놓을 수 있는 그런 피칭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만큼 선발 투수 역량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직전 이제 워싱턴과의 경기 오티즈가 던지는 거를 봤는데, 구위 같은 것들은 모르겠어.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은 뭐 제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장타 허용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오티즈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봐요. 이제 뭐 홈이라면은 클리블랜드도 홈발을 좀 받는 팀이고 이러니까 그건 맞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도 어쨌든 내셔널리그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포스가 많이 있지는 않다.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못 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휠러 등판이다. 저는 이런 경기는 원정이어도 필라델피아를 좀 볼만하다고 보는 경기 같아요.